안녕하세요. 넥스트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 뜨거운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애플카 소식입니다. 로이터는 애플이 2024년까지 자체 설계한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애플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애플의 주가는 거의 3%나 올랐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넘습니다. 2조 달러 기업의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하면 대략 600억 달러가 추가로 늘어난 셈인데요.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의 시가총액이 585억 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액수인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애플카 등장 소식으로 GM과 맞먹는 시가총액이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려는 시도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이것은 2016년 5월 블룸버그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애플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자동차와 관련된 R&D에 47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는 아이폰 개발을 위해 투입된 R&D 비용인 2억 달러에 비해 23배 이상 큰 금액이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 상위 14개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R&D에 투자한 금액을 모두 합친 1억 9,200만 달러에 비해서도 25배 가까이 큰 금액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14개 업체에는 테슬라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테슬라는 이 기간 동안 4억 4,400만 달러를 R&D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테슬라의 위상과 재무 상황이 지금과는 무척 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공격적인 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2014년에 타이탄이라는 코드명을 지닌 전기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으로부터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를 위한 공용도로 주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는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영입해 타이탄 프로젝트의 수장으로 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타이탄 프로젝트에서 200명 가까이 해고하면서 애플이 자율주행차 생산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플은 최근 들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6월에 있었던 WWDC에서 디지털 키 기능을 선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이 TSMC와 함께 자율주행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 그리고 애플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궁극의 디바이스가 전기차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은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처럼 애플은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로 애플카의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에 셀 부피를 키우고 이를 감싸는 파우치와 모듈을 없앤 독특한 모노셀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더 많이 장착함으로써 주행거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에 관해 언급한 소식통은 아이폰을 처음 보았을 때와 같을 정도로 혁신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과거에 테슬라를 애플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팀 쿡 애플 CEO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모델 3를 제작하던 암울했던 시기라는 표현을 감안할 때 2016년 또는 2017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당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 수준이었고 지금은 6천억 달러, 약 660조 원이 넘습니다. 애플이 지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밝히면서 일론 머스크는 애플의 전기차 소식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상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모노셀이 전기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애플에게 일론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과 애플카 개발 여부에 관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카의 등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애플카가 나온다면 전기차 시장에 매우 강력한 플레이어가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시기일 텐데요. 일단 2024년에 생산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로 외부 제조사들로부터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소 늦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 대만의 이코노믹 델리는 대만 제조업체들의 움직임을 토대로 애플카가 2021년 9월에 나올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폭스콘이 지난 10월에 오픈소스 전기차 플랫폼을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애플카의 등장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플이 과연 테슬라의 경쟁자가 될 것인가,
테슬라에 타격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애플이 만드는 전기차인 만큼 애플카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유저라면 강력한 iOS를 기반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과 같은 기기 간 통합이 사용자 경험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는지 잘 아실 텐데요. 자동차에서도 이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테슬라의 미래 실적에도 일정하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애플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테슬라는 수년간 전기차를 판매해 왔으며 이들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상태입니다. 뛰어난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다양한 해자를 구축해 놓은 테슬라를 그것도 뒤늦게 출발한 애플이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한 점은 애플이 나선 만큼 글로벌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이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애플카의 등장 소식으로 GM의 시가총액이 새로 더해졌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애플카의 등장으로 테슬라가 입는 타격도 있겠지만 전기차 확산의 가속화로 테슬라가 입는 수혜도 있을 것입니다. 애플은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기존 완성차 또는 부품업체들과 협력해서 생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실제로 애플이 애플카에 라이다 센서를 장착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라이다 업체인 벨로다인의 주가가 11%나 상승했습니다. 국내 업체들 가운데에도 인포뱅크와 대성엘텍이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애플카의 등장 소식은 큰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넥스트렌드였습니다.